자, 오늘 유형 7부터 나가볼게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포인트 잡고 그거를 더 잘 계산할 수 있는 방법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그마 등기 그 수열의 합이잖아. 잠깐만요. 이거 얘 가끔 좀 렉이 있어서. 자, 수열의 합에서는 그 가산성과 배수성 잘 이용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AK 더하기 BK가 있을 때 얘를 쭉 나열해 보면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따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저 수열이 꼭 수렴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리미트 이런 거 할 때는 뭐 수렴해야 되는 뭐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계속 가보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를 쪼갤 수 있는 거를 가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상수를 밖으로 빼는 걸 이제 배수성이라고 하죠. 자, 지금 그래서 20번 문제를 보시면 AK는 있는데, BK는 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치환을 해서 생각할 수 있죠. CK로. 그럼 CK에 대한 저 시그마 합이 17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BK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CK는 알고 있는 거고 BK에 대한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를 BK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넘겨주고 하면은 EAK-CK 이렇게 되니까, 자,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AK 2배에다가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다른 문제 가볼게요. 다음에 21번. 자, 요런 모양새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구해야 되는 거를 조금 더 간략화 시킬 수 있겠죠. 가산성으로 얘를 합칠 수가 있으니까 AK제곱이랑 AK제곱 지워지고 6AK랑 4AK 빼지면 2AK 남고 플러스 4 남죠. 이거에 대한 시그마 1부터 10까지 자, 요걸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낯선 조건이, 이 조건도 우리가 막 친근하지 않고요. 이 조건도 친근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첫 단원으로 수열을 택한 이유가 좀 가장 가성비 좋은 단원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수열은 기본적으로 나열해서 열거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보이는 경우가 사실 꽤 어려운 문제 대부분이거든요. 보면 알겠듯이. 그래서 요거를 내가 K를 1부터 몇 개를 대입해서 그 성격을 좀 알아볼게요. K 1을 대입해 보시면은 A2-2의 A2 이렇게 되고요. 2를 대입하시면은 2A3 3A2. 자,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볼게. 3을 대입하시면은 3A4 4A3 4A5 5A4 그렇게 딱 대입하시면 어떤 그게 보이시면은 이걸 싹 다 더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2A2가 남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남는 규칙성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10을 대입하시면은 10A11 11A10. 자, 그러면 이 규칙성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남겠죠. 자, 그걸 정리해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느냐, 또 때마침 A11은 주어져 있잖아, 15로. 그래서 얘가 몇이 되냐면은 150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2로 묶여서 A2부터 1 대입했을 때 여기가 A1이었나요? 이렇게
A1부터 플러스 점점점 A10까지 합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겨주면 80이고 넘겨주면은 40.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의 합이 얼마다? 4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게 되겠죠. 2 곱하기 40. 자,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여기다가 상수가 10개 있는 거죠. 1일 때도 4, 2일 때도 4, 10일 때도 4니까 40. 그래서 40이 총 3개인데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답이 40이 나오게 됩니다. 1번 이런 문제였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열을 해서 나열을 하면은 이 모양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냐고. 나열해 보면은 그 문제에서 보인다. 백날 이렇게 생긴 시계 모양 기억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시그마나 수열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열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그다음에 22번. 자, 여러분들 좀 한번 풀어 보셨나요? 풀어 보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좀 수업 들을 때 더 도움이 되니까 풀어 보시고요.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2고 여긴 제곱 이게 나와 있네. 그럼 내가 얘를 합차 공식으로 AK-BK 그다음에 AK 더하기 BK로 하게 되면 얘가 지금 2라는 거잖아. 얘가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를 밖으로 빼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BK 그게 얼마다? 155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거는 이런 식이네. 그리고 또 AK, BK 관계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하는 방법까지는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실게요. 자, 내가 지금 AK 더하기 BK가 2이기 때문에 AK 대신에 E-BK를 넣을 수도 있고 BK 대신에 E-AK를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그 단일 문자에 대한 시그마 값이 나오죠. 그거를 각각 대입해주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래서 계산도 직접 해보시는데 이거는 그래도 계산이 좀 복잡해보니까 같이 해보죠. AK를 대입하시면요 E-BK니까 E-EBK니까 일단 천천히 해보죠. 자, 이걸 기억, 이걸 리을. 자, 기억을 집어넣었을 때 자, E-EBK 자,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만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있죠. 20으로 나가서 넘겨주면은 여기가 135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니까 2씩 곱해져서 얘가 270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메모. 그 다음에 니은을 대입하는 경우를 여기다 해보게 되면 BK에다가 E-AK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자, BK 대신에 E-AK 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AK 2AK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되게 되는데 요게 얼마다? 155다. 내가 필요한 게 2AK니까 또 이 마이너스 2만 빼서 절로 넘겨주죠. 마이너스 20이니까 넘겨주면은 175가 되겠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랑. 그럼 얼마죠? 44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합차 공식이니까 이걸 정리해서 요거만 따로 뽑아내도 어차피 그 계산을 또 직접 해보긴 해봐야겠지만 일단 길은 다 열려있는 상태죠.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쉬운 4점, 어려운 3점 그 정도 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리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구해내셔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유형 8까지 해보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유형 8은 이제 시그마에서 K제곱 K 3승일 때 그 우리 외웠던 것들 있죠. 여기다 좀 보완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그마 K 플러스 1은 뭐였죠? 1부터 n일 때까지 3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여기가 2개였기 때문에 여기는 3개, 3개니까 분모 3. 딴 거 보여줄게요.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여기서 3개죠. 3개니까 얘는 4개니까 분모 4, 4개니까 여기 4개.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알아봐 볼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부터 10까지의 합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여기 K1승,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은 55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계산해보면 385가 나오는데 얘는 또 55하고 관련 지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계산할 때 55로 묶어서 계산하면 덧셈 뺄셈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저거를 여기 유형 8에 있는 문제에서 지금 방금 내가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두 문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봐보시죠. 문제를 녹화되고 있으니까 혹시 필기 놓쳐도 영상 보시고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x-n으로 나눴을 때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x 그 얘를 fx라고 했을 때 x-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fn이죠. 자, 이거에 대한 간단한 한 10초 정도만 설명을 하면, 내가 x-a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코에피션트 qx가 나오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x에다가 a를 대입해 주면 얘가 날아가서 바로 나머지만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수가 저렇게 1차식일 때 그 제수를 0으로 하는 x를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참고해보면, 그 a에는 내가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야. 어떻게? 2n승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여러분, 요거 정체가 뭐죠? n에 관한 2차식이네. 유사 등차 수열의 합이죠. 내가 유사란 말을 왜 붙여? 찐 등차 수열의 합은 요걸 때가 찐이고, 얘는 유사 등차 수열의 합이죠. an 빼기 an-1을 하면은 등차 수열이 나오긴 하지만 두 번째 함부터 성립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한 복습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 넣어 주시면은 여기 변수를 n으로 썼네. n이 1부터 7까지 대입해 주실까요? 그럼 빼셈까지 다 해버릴게. 2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각각 다 계산해 주셔도 되고, 근데 요게 지금 n-1의 이렇게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그냥 그 계산해서 구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일종의 평행이동 맨키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얘하고 다른가요? 안 다르거든. 1 대입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6의 제곱까지 가는 거, 0부터 6의 제곱까지 가는 거 똑같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이거 1로 고칠 수 있고, 자, 이러면 어때요? 그 k제곱 그 계산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시그마랑 인테그랄에서 일종의 평행이동 같은 게 가능하다 하는 거. 정적분에서도 평행이동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어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 변수도 n 플러스 1 대입하고, 그러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의 이동. 다 같이 이동하면은 동치니까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6분의 6, 7, 2n 플러스 1이니까 13.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91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런 짜잘한 계산 팁 같은 거를 좀 전수를 해주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자, 23번도 가산성을 이용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1부터 10까지죠. 그래서 385랑 55 나오는 거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K3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6K거든요. 1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385인데 K랑 더할 일이 생겼으니까 385를 55 곱하기 7로 쓰고 그 다음에 16에다가 여기 55 이렇게 써주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55랑 공통인수 마이너스 14, 16이니까 그 2가 되죠. 55가 2개니까 110 이렇게. 이거 110이거든요. 이렇게. 저걸 다 직접 계산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고 계산해 나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짜장면에서 체력 같은 거 좀 아낄 수 있죠.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저런 계산도 놓치면 안 된다. 왜냐면 시간도 이제 적어도 2, 30초 차이 나죠. 그래서 385가 그 55 곱하기 7인 거 이런 것도 좀 캐치를 해주시고 오른쪽 칼럼은 이제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렇게 그런 문제인데 자 2번을 보시면요. 요거랑 같대. 이거는 그냥 쉽게 돌아가는 다른 길이 없죠. 자, 얘는 12 곱하기 13 곱하기 2K 플러스 1이니까 25, 6분의 이게 우변이고요. 좌변은 3분의 1에 20 곱하기 21 나누기 2니까 210, 즉 70에다가 20A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그냥 A값 나오죠.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더 이상 저기서 할 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각에서의 관계와의 콜라보인데 자, 두 분의 합이 AN인데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n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n-1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인 b에는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 이 번분수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bk분의 ak는 요거 역수해갖고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을 밖으로 빼주시고 n제곱 마이너스 12n이고 요거 1부터 15까지 자 요런 계산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 계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15, 16, 31에 6분의 9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15, 16 나누기 2니까 조금 이렇게 숫자가 이쁘진 않은데 내가 여기서 15 곱하기 16이라는 공통인수만 밖으로 빼더라도 계산이 많이 쉬워질 것 같아요. 분배 법칙이 지금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6분의 31에서 여기 36을 뺀 거니까 그죠? 30 곱해서 그럼 6분의 마이너스 5. 자 그럼 정리해서 다시 써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5가 남게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 그러면 2니까 여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면은 답이 25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좀 되게 간략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6번은 이제 여기 지수 로그에서 위치 0하고 1 사이일 때 그게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는 복합 개념 문제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지금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내가 이 지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예. 너무 어렵진 않은 개념인데 왜냐면 얘가 감수함수다 보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x좌표는 더 작은 쪽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저 부등식을 보고서 자, 첫 번째 x-2n이 더 작다. 그 큰 쪽이었는데 더 작은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2n-8이니까 n-4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지금 n도 자연수고요. 그러니까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제까지 내가 본 문제 중에서 n이라고 해놓고 그 n이 자연수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n이 자연수고 그 다음에 그 x도 자연수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x를 셀 때 그 x의 개수를 셀 때 요런 콜럼 셀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an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an이라고 정의를 했대. 그래서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사이 구간의 정수의 개수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다시 1을 더한 요게 an이네 요렇게 하고서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130이 나오는데 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가 나온 식을 논리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n-4가 맞는데 자연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an이 부분 탈락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리 점검이 필요한 그 함정형 문제야. 그래서 그 함정이 뭐예요? 만약에 n이 3이나 2나 1 이런 애들 들어가면 여기서는 뭐 an이 뭐 마이너스 몇 개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수라는 건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만약에 2나 3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구간에 있는 n은 그냥 없는 거지 마이너스 개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띵동 맞고요. 마이너스 개수. 개수는 마이너스 개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까지가 연계겠어? n이 5까지가 n이 4일 때까지가 연계인 거예요. n이 4일 때까지는 1부터 0 사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n이 5부터는 1하고 1 사이는 1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A5부터가 한 개 존재하게 되고 A6는 몇 개가 되냐면은 두 개겠죠.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 그 단순한 수열이죠. 자, 얘가 15가 증가했죠. 얘도 15 증가해서 요거니까 1부터 16까지 연속해서 더한 거는 17이 더하기 8 이렇게 해갖고 정답이 136이 나오는 이런 그 식으로 따라가지만 이 문제에서 식은 내가 세운 거지 문제에서 묻는 거는 아니잖아요. 식은 내가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논리 점검이 필요한 그런 함정형 문제. 그래서 내가 세운 식이 문제에서 묻는 뜻과 맞는가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유형 9번은 부분분수 문제로서 이 부분분수에 대해서도 뭐 내신 수준이긴 한데 되게 또 말해주고 싶은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부분 분수를 한 다음에 저기 막 다 가운데가 다 소거가 되죠. 근데 그 몇 개가 남을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랑 매번 지우면서 뭐가 남고 뭐가 남겠네 판단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누가 남겨진 걸지 미리 아는 거나.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해. 루트가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어떤 곱이 있을 때가 있는데, 루트가 있을 때는 분모 루트가 있을 때는 거의 고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죠. 이 루트의 켤레, 루트 빼기 루트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위아래에다가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를 위아래에다가 곱해 줄게요. 자, 그럼 분모는 이게 지금 공차하고 초항이 같은 요런 상황이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 k 플러스 1 빼기 ak는 그 항이 한 개 차이니까 d가 나오겠고 분모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런 모양이 남게 될 거예요. 얘를 이제 대입해서 나열을 해볼 건데, 얘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지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 d분의 1이 크게 묶이고, 자 1을 대입해 볼게.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볼게. 자, 규칙이 충분히 확인되니까 마지막 거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앞에 있는 괄호의 플러스는 뒤에 있는 괄호의 마이너스랑 지워집니다. 앞에 있는 괄호의 플러스는 이런 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랑 지워집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결국 남게 되는 그 식은 A16 마이너스 A1에 여기 이제 D분의 1인데, 자, 이 조건을 참고해 보시면 A16은 A 플러스 15D인데 얘가 D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얘는 16D가 돼서, 즉 4루트 D가 나오고, 얘는 A가 D로 바뀌어서 그냥 D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얘가 3루트 D 3루트 D로 이제 그 정리가 돼버리고 약분돼서 루트 D분의 3이 얼마다?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2분의 3이니까 D는 따라서 4분의 9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A4는 A 플러스 3D, A에서 그 세 번 점프를 뛰는 거죠. 근데 얘가 D로 변모하니까 4D를 구하는 거겠고, 여기서 4를 곱하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워지는 건 별로 이렇게 특이점이 없었는데, 일단은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 방식과 AD가 같아서 이 A를 여기다가 편입시켜서 16D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냥 단순 계산이었고요. 자, 그거를 좀 보여줄게요. 27번에 그게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줄줄이 소거가 돼서 앞으로 뒤로 몇 개씩 남을까라는 거를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연쇄적 소거가 일어나는 몇 개 남을까? 이 정보를 파악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자, 등차 수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A4에서 A2를 뺀 거는 두 번 점프를 뛴 거죠. 자, 이건 두 번 점프를 뛴 게 8인 거니까 D는 4인 거야. 이거 보고서 D가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뽑지? 자, 현진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차가 4예요.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스타트 끊어? n-1. 자, 그거 말고요. 그거를 대답할까봐 물어본 거예요.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시면은 교과서에 A 플러스 n-1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항에서 n-1번 점프를 D만큼 뛴 거 그거 맞는 말이야. 근데 얘를 풀어보면은 dn에다가 a-d가 나오는 걸 보면 n의 개수, 그러니까 n을 한번 x로 바꿔볼래? an을 y로 바꿔볼래? 그러니까 직선 연속인 구간에서의 직선에 해당되는 게 띄엄띄엄 이산적인 구간에서의 수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하고 수열은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연성으로 뭐 내신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직선이고, 직선에서 기울기 포지션에 있는 애가 공차거든. 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a에는 3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점은 얘는 연속적인 거고, 얘는 그 자연수만 n이 자연수만 변형에 해당이 되는 띄엄띄엄 이런 건 이제 이상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존재한다고 하거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성격이 되게 많아요, 얘네 둘이.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개연시킬 수도 있고. 자, 여기서 기울기 포지션에 있던 애가 바로 그 디퍼런스, 저기 공차라는 사실. 자, 그래서 내가 AN을 빠르게 뽑을 때 공차 N을 일단 박아버리고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A는 하는 게 이제 가장 내신 기본 정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제 좀 그 서론이 길었고, 자, 그래서 이제 저 식을 쓰게 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오케이 4K-3 그 다음에 그 한 칸 이동한 거니까 4만큼 더해져서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B-A분의 해갖고 부분분수로 찢어서 다 소거가 된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뭐 몇 개 남아서 답이 얼마다 하는 방식으로는 쉽게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뭐 3점짜리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근데 몇 개가 남을지를 이 단계에서 그 몇 개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면 내가 훨씬 더 빠르게 다음 단계에서 바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선 답을 내시면 B-N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빼기 61분의 1 해서 61분의 15로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내고 넘어가는 게 최적화된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율을 공개를 하면 기본적으로 B-A 개수, 그러니까 B- 첫 번째 B-A 개수만큼 개수만큼 그 앞뒤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다. 근데 두 번째 이 K 앞에 개수 있죠. K의 개수로 나눈 게 이제 최종 남는 그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일단 이게 일단 4인데 K의 개수가 4죠. 4 나누기 4에서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뒤로 한 개씩 낳는다는 거야. 자, 이러면 또 이제 의심스럽죠. 약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볼 거예요. 자, K하고 K 플러스 3 요거 한번 밟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K하고 K 플러스 4인데 여기가 2K, 2K 있을 때 밟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는 이제 조금 그 에러 케이스로 문제 나오지 않는 케이스를 좀 다뤄보면은 자, 여기가 3인데 여기 차이는 4가 나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건데 미리 그냥 일부러 오류 확인하고 써본 거예요. 자, 내 논리대로라면 B-A를 하면 3이죠. K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3개씩 남는 게 맞습니다. 3개씩 남게 돼요, 앞뒤로. 자, 얘는 B-A를 하면은 4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개가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류 케이스인데 왜 오류인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 빼면 4인데 그 3분의 4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개수라는 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자연수행에만 정의가 되는 게 개수이기 때문에 3분의 4개 남는다라는 거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러한 그 소거되는 형태로 나오지 않는 식의 모양식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건 케이스 1을 한번 검증을 해보죠. 케이스 1은 B-A면 3분의 1로 묶이고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인데 자, 이걸 1, 2, 3, 4 좀 대입을 하는 거에서 그 개수만 확인을 해볼게요. 1-4분의 1이고 2 대입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아직 지워지는 거 없어요. 자, 3개 대입, 3 대입하시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자, 1 4분의 2 2분의 5분의 3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잠깐만요. 4 하면은 됐죠.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자, 이렇게 되거든요. 4까지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의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칸 뒤에 플러스랑 지워지는 거거든. 얘도 이렇게 지워지고요. 얘도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3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플러스 3개, 뒤에서 마이너스 3개. 확인이 되셨죠? 얘도 그렇게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그러지는지 봐볼게요. 자, 그럼 여기 4분의 1에다가 3K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4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중간에 몇 개에 건너뛰어서 지워지는 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의 그 값이랑 여기서의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 관계는 아니고요.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K가 1일 때랑 얘가 K가 4일 때 이렇게 같은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K가 다르더라도요. K가 다르더라도 같은 게 존재한다. 그 특징 봐주시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거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만 첨언을 하면 건너뛰어서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 저거 뭔가 더 할 말이 있는데 저거. 자, 이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주시면 3분의 1이고 7분의 1 2 대입하면 6분의 1 오케이 생각났어요. 잉여류 표현인데 잉여류가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홀수, 짝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그것도 홀수, 짝수도 잉여류인데 짝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죠. 홀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죠. 이거를 나머지 정리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거든. 이 세상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나머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자, 빌드업입니다. 자, 3으로 나눴다면은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자, 자연수 중에서 이 범주 3개 중에 안에 안 들어간 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 이제 잉여류 표현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얘는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고 얘는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안 되니까 결국 나머지가 그냥 0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같은 그 부류의 잉여류인 거야.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근데 얘를 봐보세요. K하고 3K 플러스 4는 다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K라는 녀석과 그러니까 3K 플러스 4는 이렇게 K 플러스를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K하고 자 얘는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 그룹이죠. 나머지가 1인 그룹이죠. 다른 종류의 그 그룹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는 발견이 되죠. 2K하고 2K 플러스 4는 같은 그룹의 잉여류예요. 얘는 이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고 얘도 2로 나눴을 때 K 플러스 2니까 나머지가 0 같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지워지는 것만 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런 사실이 이제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또 이렇게 봐주면 좋죠. 봐주면 좋아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기 시그마에서 지워질 수 있는 거는 지워지는 그 원리가 같은 종류의 잉여류 분류이기 때문에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에너지하고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더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자 오른쪽 두 개까지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놀래 녹화 안 누르고 있는 줄 알았어.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 28번 28번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런 유형 문제집의 단점이긴 한데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부분 분수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치명적인 힌트가 돼버리거든요. 이 문제에서 지금 공비가 2인 등차 수열. 자 A에는 2의 초항의 R의 n-1승이고 S에는 R-1은 1이니까 초항의 R의 n승 -1. 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 적당히 대입해 줄 거를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개 곱해져 있잖아. 그리고 SN과 AN의 관계 우리 앞에서 되게 많이 했었죠. 그냥 AN만 나오지 않았잖아 문제가. 꼭 SN이랑 AN, SN을 조건을 주고 A명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내가 분명히 조명했었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AK 플러스 1이 나오고 둘이 등비수열이니까 정리가 되는 그 모양새 특징을 좀 이렇게 발견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SK 플러스 1 B-A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내가 부분분수를 해보시면 B 빼기 A 하면은 몇이에요? AK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거 SK분의 1 S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거는 이제 저거잖아. 차이가 1이니까 한 개씩 남는 거 확인 가능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뭐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그렇게 안 나와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반영해서 저기다 다시 써주면은 자 K는 1부터 10까지 자 여기가 AK인데 R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K분의 1, SK 플러스 1분의 1인데 요걸 보시면은 그 차이가 1이기 때문에 앞뒤로 한 개씩만 남아서 1을 대입한 요거 앞에 한 개, 10을 대입한 요거 뒤에서 한 개 이렇게 남게 돼요. 2분의 1 이렇게. 자 그게 P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1은 A랑 똑같기 때문에 자 이제 저거를 대입해 보시면 요거는 A분의 1이고요. S11은 여기다 10을 대입하시면은 A에다가 2의 11승 빼기 1이고 요거 1, 요거 2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 식이 조금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데 실전이었으면 조금 더 쉽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구하는 것도 좀 약간 더럽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합쳐볼게요. 이게 곱이니까 11승 요거 1-PA1 이렇게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푸는 모양이 이런 식이 통째로 정리되는 모양새가 나오면 내가 조금 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 이 11승 빼기 1 모양은 좀 보이긴 하죠. 자 그럼 요거 양면에 2a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EAP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고 요거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2의 11승 마이너스 1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 2의 11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10승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 약분돼서 요게 이제 AP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돼서. 자 그러면요. 이 정도면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AP에다가 여기 대입해주고 그러니까 2의 11승이 좀 적당히 많이 이렇게 약분되는 모양새가 보여서 AP 대신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종료가 되는 건데 로그 2에 2의 11승 빼기 1 1 마이너스 P 대입해 주시면 2의 11승 빼기 1 2의 10승 빼기 1이 돼서 자 이거 얘를 가지고서 분배 법칙 이렇게 해주면 되죠. 분배 법칙을 해주면 요건 약분돼서 마이너스 2의 10승 빼기 1이 남고 여기는 2의 11승 빼기 1이 남아서 여기 로그 2에 전체 이렇게 붙어있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빼서 지워지기 때문에 2의 11승에서 2의 10승을 빼는 거.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마무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2의 11승에서 2의 10승을 뺀 거 2048에서 1024를 빼면은 중심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를 내려서 이렇게 그럼 2의 10승이 2개, 2의 10승이 1개 이렇게 빼니까 2의 10승이 1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의 10승이니까 답이 10이 남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였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도 복잡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는 최근 앞뒤 한 2, 30문제 중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싶어. 어떤 점에서냐면은 부분 분수랑 SN과 AN의 관계 그거를 콜라보 시킨 문제거든. 그렇죠? 우리 무슨 그러니까 AN은 SN-SN-다 이거는 뭐 막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걸 부분 분수랑 콜라보를 시켰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 분수랑 SN-1이 AN 그거랑 콜라보를 저렇게 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복붙해서 이제 수능 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된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답 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아이디어, 부분 분수랑 SN-SN-를 콜라보했다.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냥 정신 놓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29번까지 해보고 우리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리하고 내가 좀 백업 해주고 그러면은 1시간 많이 좀 짧아서 금방 갈 것 같네요. 자, 우리 수학2에서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기억나요? 지금 이제 수학2 선행하는 애들한테 그거 이제 막 진도 나오고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그 위의 점이 주어져 있거나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나 외부의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게 항상 이 마지막이 가장 어려웠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수학2에서도 그랬고 그때 우리 x를 t로 놓고 y를 ft로 놓는 t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했던 그거를 가볍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y''은 지금 n분의 2x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 지금 외부의 점 마이너스 1,0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신 기본 범위에 있던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셔서 여기다 해주게 되면은 자 기울기는 n분의 2t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t, ft니까 n분의 1t 제곱이에요. 그래서 n하고 t가 막 섞여 있는데 자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외부의 점 a가 이 포물선은 지나지 않지만 접선은 지나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을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0, 마이너스 1.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시면 자 마이너스 1은 0 대입하면은 n분의 2에 마이너스 t제곱이고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n분의 t제곱.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지금 n분의 t제곱으로 묶이니까 n분의 t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t제곱인 걸 확인 가능하고 그건 마마뿔이 돼서 즉 n분의 t제곱이
1이 나오게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다? t 접점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인데 플러스 n만 되죠. 왜냐면 t가 양수기 때문에. 왜 양수야? 여기 오른쪽에서 접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t를 구했어요. 그럼 p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x의 좌표는 루트 n이고요. y 좌표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n하고 yn을 다 구해내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되죠. xn은 루트 n, x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 여기는 1. 자, 이 문제로 바꾸게 되고 요거만 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 자, 두 개 차이가 1이죠. 그래서 앞뒤로 한 개씩 남는다는 거 여기서 또 활용해 볼 수 있고, 이거 위아래에다가 내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을 곱하게 되면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분자, 결국 요것만 남게 되겠죠. 얘가 지워지고. 자, 그러면 1 대입하고 루트 빼기 루트 2, 루트 3 빼기 루트 2.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이너스 붙은 게 작은 게, 그러니까 작은 거에다가 1 대입한 게 남고 큰 거에다가 15 대입한 거 남아서 답이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 좀 최적화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시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마치게 되면은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단 원리는 그렇게 되죠. 어떤 원리가 되냐면, 자, 이거 1분 정도만 얘기하고 맞춰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연속성까지 문제를 좀 충분히 많이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오늘보다 조금 빨리 나가고 그리고 여러 방향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줄 테니까. 뭐지? 박결한 렉이 좀 있네. 자, 귀납적인 원리는 이렇죠. 내가 모든 n에 대해서 어떠한 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보이고, 두 번째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 녀석으로 인해서 k 플러스 1일 때가 성립되는지를 보이는 건데, 이 말이 두루뭉술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전염시키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항상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 원리고, 생각해보세요. n이 1일 때 성립이 됐어요. 근데 k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그 전염성이 있으면은 걔가 2를 만들겠죠. 그럼 2가 성립되니까 다시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걔가 전염성이 있다면 3을 성립하게 유도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전염이 계속 연쇄적으로 반복돼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성립된다는 논리로 가게 되는 게 바로 귀납적인 증명이거든. 근데 대부분의 귀납적 증명은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해서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문제는 뭐 학교 내신에서나 서술형으로 나오고, 대부분은 빈칸 때우기인데, 빈칸 때우기는 이제 이런 논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리는 쉬운 문제도 있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가나다에 들어가는 FMGM식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귀납적인 본질적인 이런 논리 구조는 조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앞뒤 등식. 잠깐만, 이거 왜 안 뺏기지? 잠깐만요.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이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렇게 연쇄적인 등식을 보면 이 식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가나를 채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진행 상황을 좀 이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프리뷰만 해보고요. 일단 오늘 수업 좀 여기까지 하고